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 김강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당경찰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함께한 강용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강용석 변호사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선 씨에게도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질문은 제가 드릴 거고요. 아니, 당사자에게 여쭤볼 질문도 간단히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피고발 사건이 있고 또 참고인으로서 조사받는 사건이 있는데요.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서 이곳 분당경찰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고 또 성남 지역의 경찰서와 경찰서 직원들과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고 또 성남 지역의 경찰서와 경찰서 직원들과 조폭 운영회사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커넥션 등이 언론 등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분당경찰서가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소재한 검찰청에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발언 중에 같은 부분이 두 군데 두 번 들어갔는데 좀 제작진이 좀 실수였습니다. 오늘 결국엔 출석을 하면서 김부선 씨 얘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사과를 했습니다. 혼란을 좀 많이 주긴 했죠, 그동안.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8월 22일 날 나왔다가 한 30분 만에 이렇게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나가면서 다음번에 이제 변호인과 같이 오겠다. 9월 10일 안에 조사를 받겠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6일 날 또 갑자기 어떤 그날 9월 10일 날 다른 공익 활동이 있어서 못 가고 9월 14일 날 가겠다. 이렇게 또 한 번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두세 차례 그렇게 이제 바꾸고 하면서 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물어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대답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선 씨 오늘 출석할 때 모습을 보니까 피고발인이고 참고인 신분이어서 그랬을까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취재진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예, 뭐 일단은 이제 뭐 변호사가 함께 그 동석을 이제 하고 상당히 그 언론에 그 능한 또 강 변호사 보니까 혼자 나갈 때보다는 좀 더 그 자유롭고 뭐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신분 자체는 그 피고발인의 그 신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발인이 사실 이제 피의자로 금방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자기가 그 얘기했던 지난번에 나왔을 때 내가 변호사와 함께 나온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를 고발인의 그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식으로 조사 의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서 마치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대변인이다 뭐 이런 언급도 잠깐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평상시보다는 상당 부분 이제 뭐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법적인 조력을 받을 인물이 있고 또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뭐 능하다고 하는 것에 다소의
안정감을 취한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봤는데 이제 기자들이 김부선 씨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그거를 좀 끊는 모습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변호사가? 일단은 뭐 김부선 씨가 그러니까 언론 앞에서 밝히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워낙 네. 많다 보니까 사실은 기자가 질문을 몇 개 던지지도 않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사실관계를 막 다 털어놓으려는 듯한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진술을 해도 되는 내용인데 뭐 네. 사실관계를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좀 끊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김부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관련돼서는 뭐 강용석 변호사에게 다 질의를 하라. 그리고 법적인 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 앞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일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딱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뭐 강용석 변호사가 사실 러브콜을 보냈을 때 절대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사실 임박해 오고 그러면서 사실상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조금 제한이 되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변호인으로서 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예. 결국 이재명 지사 측하고 김부선 씨 측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김부선 씨가 지금 밖에 나와서 저렇게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또 굉장히 흥분해서 예.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김부선 씨 말이 신빙성이 있어야지 본인도 무혐의를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 측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예.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는데 또 경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얘기가 틀리다고 하면 결국 어떤 진술의 어떤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용석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서로 아마 의견을 다 조율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변호인 의견서도 조만간 낼 건데 일단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을 잘해야 하는데 밖에서 저렇게 뭐 그때그때 대답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틀린 말이 나올 수 있고 모순된 진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언론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고소할 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김부선 씨와 미리 면담을 좀 장시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 속에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소할 건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고소장을 낼 거다. 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같이 거기다가 첨부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손해배상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예. 그런 걸 뭐 다 몰아서 이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는 서울 쪽에 이제 검찰청 쪽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예.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뭔가 해볼 만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 변호사로서는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어떤 언론의 조명을 또 받을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 사건에 임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게 강용석 변호사가 분당경찰서가 이제 성남시장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관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게 그렇죠. 맞는 표현입니까? 그 사실을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남 그 시장과 지금 저 분당경찰서하고는 관할 관계라든가 상하 수직 관계라든가 감독 관계가 그 전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공정성의 이제 문제를 이렇게 삼아서 본인의 그 변호사로서의 그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언급한 그 사항 중에서도 그 조직 폭력과 이재명 지사 간의 유착 관계가 그 예를 들면 봐주었던 경찰서가 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걸 했는데 예. 그 경찰서도 사실은 성남 수정경찰서의 전직 경찰관이 조직 폭력과 이렇게 연관돼서 했던 것이지 저 분당 경찰서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할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또 그 어떤 성남시장으로서 마치 분당 경찰서에 일정한 예. 영향력을 행사한 듯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무엇인가 이제 공정치 않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울로 옮기겠다. 그러다 본다면 주도권 자체도 새롭게 가져갈 수 있고 네. 변호사로서 첫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가 훨씬 좀 달라지겠죠. 예. 이와 같이 적정 절차에 반하는 것도 있고 그럼 새롭게 판을 새롭게 짜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시작하겠다. 예. 뭐 그와 같은 상당히 그 노련한 이런 발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예. 일단 뭐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그럼 성남시장 안에 있는 이제 경찰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행정적으로 따지면 뭐 자치단체장이잖아요. 기관장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안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서울 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하겠다 하는데 예.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미정이에요. 왜냐하면 강용석 씨 얘기 말 그대로 이제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만약에 고소한 내용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범죄지 관할이랄지 이제 주소지 관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런 것이 서울에 만약에 그런 연관된 게 없으면 서울 검찰청에서 이걸 조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검찰로 따지면 성남지청, 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거든요. 성남지청으로 이첩을 하든지 그럼 이첩을 하면 또 경찰서에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할 때 그 일반 의뢰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피고 소인이 너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지 말고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해달라. 예. 그리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면에 좀 능한 면이 있죠. 추가적으로 김부선 씨 얘기를 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 안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지금 하신 건가요? 네, 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들리는 것처럼 박주민 의원 추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이 강용석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친한지 안 친한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고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10년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제가 그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짝퉁 참여연대고요.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적폐를 밝히는데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섬찟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거짓말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데요. 너무 측은한 마음까지 들고 한때 그래도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리석었고요. 뭐 싱글이라고 했지만 이혼했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도 뭐 여러 가지 말을 했네요. 강용석 변호사를 보고 박주민 의원이 추천을 했다. 그리고 같은 진보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한번 이제 김부선 씨가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좀 디스를 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몇 년 전에 재판을 맡았을 때 무죄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벌금형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에도 좀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무능한 변호사였다 이런 식으로 디스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박주민 의원이 그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라라고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박주민 의원 얘기를 꺼내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똑똑하고 변호사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한테 좀 수임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 얘기를 굳이 이제 김부선 씨가 밝히는 이유는 뭐 이제 박주민 의원과 강용석 변호사의 관계 또 김부선 씨와의 관계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김부선 씨를 돕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이재명 지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김부선 씨를 돕는 그런 또 일단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에 대해서 왜 이른바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제
해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이 소개를 한 거다. 박주민 의원이 잘하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굳이 과거 이력 중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그 5년간의 그걸 또 이제 가지고 오면서 어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이제 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자신을 돕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그 사정을 좀 그냥 내 판단을 좀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달라. 그렇겠네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후원금도 좀 받고 뭐 그랬을 그렇습니다. 테니까. 그런데 하나 더요. 양질 변호사 진술 거부권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거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진술을 거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진술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가 조금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진술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내가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피고발인도 아니고 그냥 참고인 진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경찰 입장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뭐 충분히 접촉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변호인만 동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나중에라도 지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나중에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 좀 판이 커져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제 바른미래당 측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내용과 김부선 씨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A와 B로 나눠갖고 이건 뭐 거부하고 이건 거부하지 않고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 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용석 변호사가 끼어들면서 판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김부선 씨가 그냥 뭐 그렇게 어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고 그러면 사실 경찰이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새로 뭐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소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고소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 사건과 다르게 또 굉장히 질질 끌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그냥 뭐 일반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고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굉장히 그 뭐 이재명 변호사가 뭐 처벌받고 그런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힘들고 과정이 그렇죠. 굉장히 귀찮으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